자,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테슬라 적자설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 진짜 비관론이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 역발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좀 부진할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AI 빅테크 반도체 강세인 편인데 엔비디아는 올해 70% 수익률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두 주식이 있죠. 테슬라와 애플, 쌍둥이가 계속 마이너스 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역시 중국 쪽인데 또 이번 주에도 중국 쪽 이슈도 있었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테슬라, 이 테슬라의 강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서 이번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읽어보니까 테슬라가 너무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올해 적자까지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분이 원래 테슬라에 부정적이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강세론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더 충격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이 쭉쭉쭉 좋다가 2024년에 거의 적자에 준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일시적으로 까먹고 그리고 2024년만 잘 견디면 2025, 2026은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올해가 고비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올해가 제일 나쁘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건데 지금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AI 투자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하려면 다 AI 투자잖아요. 전기차 열심히 팔아가지고 남긴 돈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도 잘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마진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적자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폭락론자나 비관론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주장을 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만 10% 넘게 빠졌거든요. 안 그래도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도 상당히 성장률이 줄어들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5.9에서 3.7로 내려갈 것 같다. 예상치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이 막대 그래프가 판매량이거든요. 작년에 180만 대 팔았고 올해 못해도 한 210만 대, 220만 대 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애널리스트는 200만 대 못 팔 것 같다 이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성장주잖아요. 보통 잘 나갈 때는 연평균 우리는 50% 성장한다. 못해도 30%, 40%, 38% 성장하는 고성장주였는데 지금 올해는 10%도 못 성장할 거라고 하는 게 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평가가 고평가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죠.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관론으로 많이 돌아서시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 마진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앞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기는커녕 지하실 뚫고 내려가게 생겼다. 지금 더 낮아질 것 같다. 지금 적자 출혈 전쟁 때문에 난리 났다라고까지 하니까 주가가 아마 이제는 저점을 깨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관론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또 충격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100불까지도 터치 가능하다라고까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버립니다. 물론 월가는 원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강세론, 베이스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좋을 경우는 500불, 그리고 베이스 시나리오는 320불, 나쁠 경우는 100불 간다. 참고로 지금 한 170불, 180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더 빠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테슬라가 그러니까 지금 100불 간다는 경우 했을 때 전기차 팔아서 남는 돈이 45불에 해당되고 로보택시 30불, 에너지 테슬라가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로보택시, 태양광 이런 배터리 이런 것들 사업부까지 해서 100불이고 잘 될 경우는 자동차, 로보택시, 차량 공유, 쉐어링 이런 것까지 잘 돼서 300불대 더 좋으면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잘 돼가지고 500불대.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잘 되는 시나리오면 자동차 팔아서 버는 돈보다 로보택시나 차량 공유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그리고 로보택시나 에너지 사업이나 자율주행 이런 게 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최악의 경우에 100불 찍을 수 있다. 까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가 한 주 동안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미래를 예상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 정도로 분위기가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언론 보시면 주가가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고 겁주고 오를 땐 더 오른다고 뽐뿌를 넣는 게 이게 뉴스이고 또 월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중립적으로 이렇게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저렇게까지 비관적이냐 이런 거죠. 지금 중국이 아주 선 넘은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번에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중국의 BYD에서 서프라이즈로 초저가형 전기차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C걸 EV라고도 하고 해외 판매 이름은 돌핀 미니입니다. 요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중국 기준으로는 970만 원 정도? 물론 해외에서 파는 건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가 1,000만 원 언더로 내려오니까
이제 비아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날을 기점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시대가 열린 거다. 야,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비아디가 선수를 치죠.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선빵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테슬라도 이제 3월 말까지 우리도 인센티브 자동차 사면 현금 얼마 캐시백 해주겠다 이런 거 발표하니까 이제 주가가 또 이제 추가 가격 할인 우려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 모델인 이런 SUV 또 2,200만 원대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신차인데 보통은 자동차 신차 발표하면서 가격을 좀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신차를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가격을 다 낮게 책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한판 붙어보자라는 거죠, 가격으로. 그러니까 보통 어떤 자동차 회사를 보더라도 신차가 되면 새로운 기능도 들어가거나 뭐 디자인 바뀌고 페이스리프트가 됐든 풀체인지가 됐든 하면서 보통은 뭐 5% 10% 올리기 마련인데 얘네는 더 싸게 책정을 해버립니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모든 모델이 다 전년도보다 싸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중국 전기차발 전 세계 디플레 쇼크가 올 것 같다. 지금 전기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물론 중국 내수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로 디플레를 수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이. 마치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하듯이 이젠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막 전 세계에 지금 침투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섭게 진출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포드 CEO도 비아디가 결국 들어오면 못 버틴다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샤오펑이라는 중국 회사도 올해는 피해 전쟁이다라 그랬는데 진짜로 지금 1,000만 원대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고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도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도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되게 깜짝 놀란 기사가 났죠. 비아디가 한국 충청북도에 전기차 공장까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루머도 아니고 진짜로 충청북도의 어떤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도 몇 번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면 이제 코앞에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이제 전기차 뽑아내겠다라는 거니까 앞마당 진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력직도 채용하고 있대요. 수출입 및 물류 관리 담당 이런 채용 공고도 떠 있고 대놓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올 여름 정도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이제 막 기사에서도 자동차 관심 많은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뭐 현대기아차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느니 뭐 아니면 과도한 우려다, 뭐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러면서 한국도 자동차 강국인데 이렇게 시장 판도를 흔들까 걱정을 시킬 정도로 지금 비아디가 전 세계 침투 중입니다. 자동차라는 무기를 들고 침투 중인 게 느껴집니다. 유럽도 결국에는 항복하고 중국 전기차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관세 매길 거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너무 침투해 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유럽 연합에서 관세 매긴다. 심하면 소급 적용까지 한대요. 7월 달부터 수입된 그런 전기차에도 관세를 소급 적용할 정도로 지금 유럽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이러다가 유럽 자동차 산업 다 죽는다. 지금 뭐 미국도 맞고 유럽도 맞고 한국도 나중에는 뭐 막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중국 전기차 수출 3대 중 1대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 해외 밖으로 나가는 거 3대 중에 1대가 유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진짜 죽을 맛이겠죠. 안 그래도 유럽 인건비도 비싸고 뭐 이렇게 가격도 비쌀 텐데 너무 상대가 안 된다고 봤는지 결국은 무역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의회도 결국은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장벽으로 세금 125% 때리겠다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통과는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중국 전기차 침투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진짜 판도를 바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발 가격 할인 전쟁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좀 힘든 것 같고 버티기 모드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잘 견뎌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금리가 좀 내려가줘야 전기차 판매도 다시 좀 회복되든지 뭐 좀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가격 내리는 거 외에는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테슬라도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애플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애플 굴욕적인 소식이 나왔죠. 중국에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가 줄어든 정도가 아니고 중국에서 그래도 점유율 1, 2등 하던 애플인데 근데 지금 이제 화웨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나오면서 화웨이와 화웨이 중저가 브랜드가 순위권을 치고 올라갑니다. 점유율 치고 올라가요. 이번에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나오면서 애플이 점유율 2등에서 4등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신형 핸드폰 중국에서 싸게 10% 넘게 할인해 줬는데도 순위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굴욕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6주간 전년 같은 기간 비교해 봤을 때 아이폰은 판매량이 24% 빠졌는데 경쟁사인 중국의 화웨이는 판매량이 64% 늘어가지고 굴욕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애플하고 테슬라 둘 다 중국에서 지금 경쟁 심화에 늪에 빠져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것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지금 엔비디아한테 주가가 또 추월 임박하는 단계도 얘기 나오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렸는데 지금 2등, 3등 격차도 좁혀질 정도로 굴욕적인 상황이고, 테슬라는 10위권 밖으로 빠져나갔죠. 지금 12등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 올해 1등부터 12등 기업 중에 주가가 마이너스인 기업이 정말 손에 꼽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야, 진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로 좀 묶여서 있는 것도 있고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애플은 지금 약간 모멘텀이 없고 테슬라도 반전 매력을 보여줄 그게 없어가지고 상반기 좀 고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올해 11월 대선 앞두고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양대 후보가 거의 99% 확정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누가 이겨도 지금 중국 때리기는 더 세질 가능성이 올해는 높아가지고 요것 때문에도 우려도 좀 있죠.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중국에 무조건 관세 60% 때리겠다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고, 바이든은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약간 대놓고 같긴 한데 동맹국 통해서 좀 중국을 압박하는 스타일이죠.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 뭐 대만 이런 나라를 통해서 중국한테 협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스타일이고, 트럼프는 약간 모르겠고 그냥 중국 관세 60% 때려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누가 돼도 미중 갈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금 애플 테슬라가 올해 이렇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2016년에도 참고로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애플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홀로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애플 투자에 대한 비관론이 되게 높았었는데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미중 갈등 우려 엄청 높아져가지고 2016년, 2018년 그랬었는데 올해는 애플 테슬라가 같이 조금 얻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역발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점을 조금만 더 길게 보셔가지고 올해 조금 모아놓고 하반기 갈수록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6월에서 9월 AI 모멘텀이 하나 있고 6월달, 9월달 AI 스마트폰도 나올 거고 AI 소프트웨어 챗봇도 발표할 거고, 테슬라는 역시 금리 인하가 빨리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소비가 살아나야, 중국도 소비가 좀 살아나고 전 세계 금리가 좀 돈이 돌아야 전기차도 사고 할 텐데, 혹은 자율주행이나 로봇주가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자율주행이나 로봇 테마는 아니죠. 지금은 AI 테마여가지고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테슬라와 애플 차례가 오겠지만 약간 단기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겠다 싶긴 합니다. 저도 주주인데 지금 테슬라랑 애플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좌 수익률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걱정되는 건 아니고, 올해 또 차례가 오면은 상반기 조금 모아놨다가 또 하반기에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더 두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조금 아쉽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